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메디컬 센터 심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견과류를 먹고 난 후 머리가 묵직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올랐거나 견과류 섭취 후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던 견과류가 잘못 섭취할 경우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실제 응급실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견과류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5가지 위험 요소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게 견과류를 섭취하는 방법과 마트에서 좋은 견과류를 고르는 전문가만의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할 테니까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응급실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남성 환자분이 실려왔습니다. 환자분의 이름은 박민수 씨. 당시 62세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는 모범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박민수 씨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박민수 씨는 급성 뇌경색, 즉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대 뇌동맥 부위에 혈전이 생겨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견과류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날 오전에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신 박민수 씨는 견과류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내용에 감명받아서 평소에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던 견과류를 그날은 무려 3배 이상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등을 섞어서 한 번에 약 100g 정도를 드신 거였죠. 처음에 저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견과류의 과다 섭취와 심혈관계 응급 상황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에는 45세 여성인 이지은 씨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 병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지은 씨는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식사 대신 견과류를 많이 드셨다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파악한 견과류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과도한 지방 및 칼로리 섭취입니다. 견과류에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 같은 필수 지방산들이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견과류 100g에는 보통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는 밥 한 공기의 2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2021년 여름 우리 병원에 온 58세 남성 환자 김태호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씨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혈당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 대신 견과류를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점차 견과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300mg/dl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50mg/dl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결국 김태호 씨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미세뇌경색을 겪게 되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마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이 흐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끈적한 꿀 같은 액체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흐름이 느려지고 작은 찌꺼기라도 있으면 쉽게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견과류 중 상당수가 가공 과정에서 소금이나 각종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특히 짭짤하게 볶은 견과류나 허니버터 같은 맛을 낸 제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된 견과류 100g에는 300에서 5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022년 봄에 우리 병원에 오신 70세 할머니 최순자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자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선물로 가져온 고급 견과류 선물 세트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제품은 꿀과 소금으로 맛을 낸 견과류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한 봉지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드신 후부터 혈압이 평소에 130과 80에서 180과 100까지 올라가면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속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혈관 속 수분이 많아지면 당연히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같은 혈관을 더 많은 혈액이 지나가야 하니까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서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산패된 지방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나 저장 기간에 따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빛, 열, 산소에 노출되면 견과류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패된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2020년 가을 35세 직장인 남성인 정우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진 씨는 인터넷에서 대용량 견과류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견과류가 이미 제조된 지 1년 이상 된 제품이었고 사무실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정우진 씨는 약간 쓴맛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가고 CRP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산패된 견과류의 지속적인 섭취가 혈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산패된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패된 지방에는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염증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 내벽에는 혈소판이나 각종 혈액 성분들이 달라붙기 쉬워지고 이것이 바로 혈전의 시작점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견과류에 대한 과민 반응 및 알레르기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드러기나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알레르기 반응은 혈압과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2019년 겨울에 우리 병원에 오신 28세 여성 박은지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지 씨는 평소 견과류를 잘 드시지 않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아몬드를 먹을 때마다 입 안이 따끔거리고 목이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박은지 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아몬드를 드신 후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응급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견과류에 대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준 상태였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특히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요소는 소화불량과 그로 인한 혈당 변화입니다. 견과류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 증상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2021년 봄에 우리 병원에 오신 52세 남성 환자 조민호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호 씨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견과류 섭취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하루에 200g 이상씩 드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 같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 만성적인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조민호 씨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뇨병성 응급 상황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화불량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우선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이나 불편감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당을 올리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과류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5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과 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견과류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좋은 견과류를 고르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견과류의 안전한 일일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영양학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견과류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28g, 즉 한 줌 정도입니다. 이를 구체적인 개수로 환산하면 아몬드는 20에서 25살, 호두는 4에서 5살, 피스타치오는 40에서 45살, 캐슈넛은 15에서 18알 정도입니다. 이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의 경우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셀레늄은 과다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1개에서 2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2020년에 우리 병원에 오신 42세 여성 환자 김미영 씨는 브라질너트의 항산화 효과를 믿고 하루에 10개 이상씩 드시다가 셀레늄 중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견과류의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쉽게 산패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구입 후 즉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약 6개월, 냉동 보관 시에는 1년 정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사광선이나 형광 등 빛도 견과류의 산패를 촉진시키므로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견과류 조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마다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한 피스타치오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셀레늄이 들어있는 브라질너트를 함께 드시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더라도 전체 양은 하루 28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합이면 약 25g 정도가 되어서 안전한 섭취량 범위 내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견과류를 고르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포장지에 적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제조일이 최근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껍질이 있는 견과류가 껍질이 없는 제품보다 산패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설탕, 각종 조미료가 첨가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장지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100g당 나트륨 함량이 100mg 이하인 제품이 좋습니다. 포장 상태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포장지가 찢어져 있거나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은 공기나 습기에 노출되어 산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투명한 포장재보다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불투명한 포장재에 들어있는 제품이 더 좋습니다. 견과류 섭취 시간대에 따른 효과도 다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나 시리얼에 곁들여서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섭취되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드실 때는 점심과 저녁 사이의 공복감을 해소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는 견과류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를 과다 섭취했을 때의 응급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이 있다면 무리해서 음식을 더 드시지 마시고 금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혈압이 평소보다 현저히 높아진다면 이는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토가 심하거나 복통이 점점 악화되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이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2022년 여름에 우리 병원에 오신 39세 남성 환자 이동욱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씨는
회사 야유회에서 술 안주로 견과류를 평소보다 많이 드셨는데 집에 돌아온 후 심한 복통과 함께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식으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서 결국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견과류의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췌장염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 제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직접 추천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견과류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몬드 20알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ALA라고 불리는 알파리놀레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관 탄성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매우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루 한두 개만 드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과다 섭취 시에는 셀레늄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식물성 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에는 마그네슘과 구리가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구리는 혈관벽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칼로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우리 병원 신장내과에서 치료받고 계시던 55세 환자 한영수 씨는 견과류를 많이 드신 후 칼륨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응급 투석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나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담낭을 자극해서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봄에 우리 병원에 오신 48세 여성 환자 서미경 씨는 견과류를 많이 드신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셔서 담석 발작으로 진단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한 종류의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견과류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다른 견과류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2019년 가을에 우리 병원에 오신 33세 여성 환자 윤정희 씨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몬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셨다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과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와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요거트, 과일, 채소 등이 있습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견과류의 소화를 돕고, 과일의 비타민C는 견과류의 비타민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녹색 잎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견과류와 술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견과류의 지방 성분과 함께 간에 부담을 주고 췌장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과자나 초콜릿 같은 고당분 식품을 함께 드시면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견과류, 초콜릿이나 견과류 과자류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를 드시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전후에 견과류를 드시는 것은 좋지만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운동 직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주므로 운동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드시거나 운동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나 몸살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견과류 섭취를 일시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견과류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지만 알레르기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피할 필요는 없고 소량씩 섭취해서 반응을 보면서 드시면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도 견과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질식 위험 때문에 통째로 주지 말고 잘게 다져서 주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처음 견과류를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번에 한 종류씩 소량으로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구매부터 섭취까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시에는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고 가공되지 않은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집에 가져와서는 즉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 드실 때는 하루 적정량인 28g을 지켜주세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실 때도 총량은 28g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드신 후에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견과류를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수분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시되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특히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섭취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견과류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해도 되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만 기존에 견과류를 전혀 드시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견과류를 볶아서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견과류를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생것이 더 좋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특히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볶은 견과류라고 해서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적당량 내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견과류와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혈액 응고, 억제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견과류 섭취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보관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대용량으로 구매하셔서 나눠서 보관하실 때는 작은 밀폐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용기를 자주 열고 닫으면 그때마다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서 산패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동실에 보관하실 때는 해동 과정 없이 바로 드셔도 됩니다. 얼어있는 견과류도 씹히는 식감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바삭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견과류 섭취 시 주의사항도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견과류가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보관하시면 더욱 위험하니까 여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견과류의 수분이 날아가기 쉬우니까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이용한 건강한 레시피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견과류,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적정량의 견과류와 신선한 베리류를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좋은 지방,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샐러드도 좋은데 신선한 채소에 견과류를 뿌리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히 드레싱해서 드시면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견과류를 활용한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섞은 트레일 믹스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까 견과류보다 적은 양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대 말린 과일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맞추시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섭취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견과류를 드시면 단기적으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예방, 뇌 건강 유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과류만으로는 건강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맞는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적정량의 견과류를 드실 때 진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식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어릴 때는 괜찮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견과류를 드신 후에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견과류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등의 과장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뇌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견과류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을 드실 때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하루 28g이라는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견과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섭취 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견과류 섭취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